말없이 말하기. 옛날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유대인 중 지혜롭기로 소문난 랍비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태어난 날까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황제와 랍비가 친구라는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서 사이가 몹시 안 좋았으니 백성이 이 사실을 알면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 분명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황제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도 랍비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신하를 대신 보내서 해결 방법을 물어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에게 두 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을 반드시 황제 자리에 앉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한 도시를 로마에 하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만 택해야 하는 처지여서 황제는 몹시 답답했답니다. 황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자 이번에도 신하를 랍비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그대가 수고를 좀 해줘야겠네. 명쾌한 해결책을 꼭 알아서 돌아오게. 알겠습니다, 폐하. 신하는 한 걸음에 유대의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는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두 나라의 사이가 가장 나쁜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랍비는 우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마를 태우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즐거워하며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랍비가 아무 말 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자 신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먼 길을 다녀오느라 애썼네. 그래, 어떤 해결책을 얻어왔는가? 신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대로 황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 말없이 그런 행동만 했다고?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텐데. 신하의 이야기를 들은 황제는 랍비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황제는 얼굴이 한결 밝아져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바로 그 뜻이었군. 랍비는 말이 없이도 행동으로 해결책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목말 태운 것은 우선 황제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라는 뜻이고, 비둘기를 건네주어 날려보내게 한 것은 활발한 무역도시는 왕이 된 아들이 직접 만들게 하라는 뜻이었답니다. 정말 지혜로운 친구로군. 황제는 기분 좋게 깔깔깔 웃으며 친구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얼마 후 황제에게 다시 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랍비가 시킨 대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했더니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이 반역을 모의 중이고 심지어는 황제를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서 빨리 손을 써야 할 텐데 이를 어쩐담. 황제는 안절부절 못하며 궁리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랍비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얻기로 했습니다.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는 한 걸음에 랍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두 나라의 사이가 여전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라삐는 소리내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라삐는 갑자기 텃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한 포기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잠깐 쉬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텃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한 포기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삐는 이런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신하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와서 라삐의 행동을 황제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황제는 라삐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친구의 지혜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라삐는 행동으로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바로 반역을 모의하는 자들을 한 번에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바구니에 한꺼번에 뽑아오지 않고 차례로 한 포기씩 뽑아왔듯이 나쁜 신하들도 하나씩 쫓아내는 것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말없이 말한 라삐도 현명하고 그 뜻을 알아차린 황제도 참으로 지혜롭지 않나요?